안녕하세요. 빔3 제4강 GPIO 디지털 입력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의 디지털 입력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 비트바이즈 SSH로 연결되고요. 준비물은 빔3 보드와 전원 어댑터, 그리고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LED와 저항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브레드보드와 케이블, 그 외에 푸시버튼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푸시버튼 스위치는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어느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GPIO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GPIO는 지난 시간에 GPIO H4번에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LED를 이쪽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핀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GPIO DZ15번, 즉 39번 핀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D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아니라 버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9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Z15번에 해당합니다. 핀 그림으로 보면은 이쪽 39번이니까 밑에서 두 번째 해서 이쪽에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원은 플러스 전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풀업, 풀다운과 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IO 번호 확인을 위해서 GPIO 리드 O를 해주겠습니다. 리드 O를 해보면은 이쪽이 Z15번이 426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하이만 연결해준 이유가 풀업, 풀다운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PD라고 되어 있고 PU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풀다운, 그리고 이쪽은 풀업을 의미합니다. 풀다운은 아무 신호가 없을 때 다운 신호, 즉 로우 혹은 0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로우 신호가 들어온다는 의미고, 풀업은 지금 보면 밸류가 전부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풀다운은 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뭔가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풀업은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1, 풀다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쪽과 연결해 줌으로써 아무것도 없을 땐 0이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1의 신호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GPIO 번호를 여기서 426번으로 확인을 해 주었고요. 시스템 클래스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명령으로 관리자 계정으로 이동을 해주고 sys 클래스 GPIO로 이동합니다. 지금 426번 익스포트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언익스포트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cho 426 익스포트를 해주고 GPIO 426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같이 디렉션이라든지 밸류 등이 보이는데 액티브 로우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보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쪽에 브레드보드에 푸시 버튼 스위치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쪽 케이블이 많은데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펜에 걸리지 않게 이 상태에서 디렉션에다가 디렉션 값을 입력으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echo in 디렉션, 그러면은 입력 상태가 될 거고요. 입력 상태가 되었고 밸류가 풀다운 상태니까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이고 눌러보면은 밸류가 1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떼고 하면은 0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액티브 로우라는 게 있는데, 액티브 로우는 풀업, 풀다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값을 반전시켜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우일 때 동작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echo 기본은 0 값이고 1을 액티브 로우에 넣으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까 0이었는데
현재 1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0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반전을 줄 때 액티브 로우를 변경해 주면은 값을 반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0, 1일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로우를 다시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426번을 언익스포트 이제 연결 해제해 주고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C++로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아다스 계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blink.cpp가 있을 텐데요. 이를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p blink.cpp를 button.cpp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빔으로 입력을 들어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건데요. 여기서 추가해 줄 것은 read value라는 것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뭐 setdir이라든지 이런 init 부분, 이제 export, unexport는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int read value 라는 거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입력 파라미터는 캐릭터 형태로 버퍼 int len. 이 이유는 이제 캐릭터 별을 하면은 포인터라는 의미인데요. 캐릭터 포인터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단순 값만 넘겨받으면은 이 값으로 우리가 read value니까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뭐 return 형태로도 전달할 수 있지만요. 일단 버퍼를 받아서 이 버퍼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방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포인터를 받으면은 그 포인터의 주소를, 그러니까 주소에다가 값을 쓰면은 그 주소를 다른 데서 똑같이 읽었을 때 그쪽에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니까 이렇게 포인터 형식으로 받아 주었고요. 그러니까 length는 그 포인터부터 몇 개의 데이터를 쓸 건가 라는 의미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read value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write value 밑에다가 함수를 새로 만들어 주고요. int gpio read underbar value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버퍼를 받고 len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value pass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value pass는 pass 이제에다가 value가 되고요. 위에 했던 write value와 경로는 동일합니다. ftem프로 파일을 열어서 캐릭터 형태를 이제 넘겨주고, 이쪽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r only니까 쓰기 형태로 했다면은 이번에는 value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rd only로 read only로 변경을 해주고 뒤에 자동 종료도 같이 넣어줍니다. rd return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고요. 스테이터스는 read f underbar temp 그리고 버퍼 len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ftem프가 여기에서 열어준 파일을 이제 이 파일을 열어서 이쪽에다가 버퍼, 이 위에서 받은 버퍼에다가 값을 쓰고 값을 읽어올 건데, 읽어서 버퍼에 써주는데 얼만큼 읽느냐, 그게 이 length만큼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length만큼 값을 읽어서 버퍼에 넣어주는 함수 그대로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f status는 만약에 0보다 작을 때 똑같이 작성해 줍니다. 클로즈까지 넣어주고 리턴을 해주면 완성됩니다. 이제 이 값을 입력받아서 LED를 켜고 끄는 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넘버는 아까 426번이라고 했고요. 값을 입력받아서 저장할 버퍼도 만들어줍니다. 10칸을 가진 걸로 넉넉하게 10칸으로 해주고 이렇게 이제 따옴표로 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C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두 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큰 따옴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 썼던 이런 스트링 형태 혹은 버퍼 어레이가 지금 버퍼에 10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인트 하나만 의미하는데 이거는 버퍼 10개를, 그러니까 캐릭터 형태 10개를 의미합니다. 이제 캐릭터가 하나만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고
두 개 이상일 때는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줘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C 계열에서는 이거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GPIO 셋업을 해주고요. 버튼은 btn num 그리고 디렉션도 in으로 지정해 줍니다. 폼은 밑에다가 이제 넣어줄 건데요. btn read value 버퍼를 한 칸만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퍼에 0이 1이다. 이쪽에는 작은 따옴표를 썼죠. 왜냐하면 버퍼 0이라고 하면은 캐릭터, 즉 문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여러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문자 열을 의미하게 되고요. 버퍼 1가 이 값이 문자 1일 때는 이쪽에다가 이제 밑에 썼듯이 write value 1이라고 해주고요. 이쪽에는 한 칸인데 쌍따옴표인 이유는 write value의 입력 값이 여기 보면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준 겁니다. 스트링 형태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else라고 써도 되고 뭐 else if로 이제 0일 때도 체크를 해도 되는데 일단 else로만 사용하겠습니다. edit.write value 1이 아니면 0으로 쓰겠다. 그리고 ESC에서 이제 커맨드 입력 모드에서 D를 눌러서 있던 걸 삭제를 하고 뉴슬립 없이 계속 하면은 이제 너무 빨리 값을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한 100ms 그러니까 0.001초 정도 0.1초가 되겠네요. 0.1초 정도의 텀을 두고 값을 읽고 그 읽은 값에 따라서 LED를 켜고 끄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걸 저장하고 컴파일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C++을 컴파일할 때는 이제 G++을 이용하고요. 버튼.cpp 오브젝트 파일로 버튼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파일 여는 게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손을 떼면 켜지는 형태로 이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있던 와이어링 파이로도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read all로 이제 와이어링 파이의 값을 찾아내 주는데 LED는 16번, 버튼은 17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IO 모드 17 in, 뭐 이미 in으로 되어 있지만 17번 in으로 해주고 GPIO read 17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0의 값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이 나오고 손을 떼면 0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라이브러리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빔 버튼 wiring.c 라는 거를 이제 새로 생성을 해줄 건데요. 이제 C++이 아니라 C라서 C++를 쓰는 거랑 살짝 문법적인 차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법적인 차이는 솔직히 크게 없을 거고 뭐 프린트 쪽이나 뭐 라이브러리 차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전적인 코드가 간략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샵 include stdio.h 즉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제 프린트문 같은 걸 쓸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include wiring py.h를 가져옵니다. 와이어링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거고요. int로 이제 메인을 선언해 줍니다. 아규먼트는 그냥 void로 해주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int LED는 아까 16번이었고요. 버튼은 17번이었습니다. 이 번호가 이제 GPIO 그 시스템 클래스에 있던 번호랑 와이어링 파일에 쓰는 번호가 다르니까 이제 아까 했듯이 GPIO 리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번씩 확인해주고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버퍼를 이제 똑같이 전환해 줄 건데 이번에는 인트형으로 선언해 줄 겁니다. 앞에는 캐릭터형이었는데 이건 인트형으로 해준 이유가 함수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니까 라이브러리에 맞춰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보면은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그 함수는 값을 리턴 형식으로 줍니다. 이제 버퍼를 전달해서 그쪽에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리턴으로 주는데 그 리턴 형식이 인트형으로 주기 때문에 이제 값을 넣어줄 부분도 인트로 해준 것입니다. 와이어링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어링 파일 셋업이라는 함수를 실행해 주고요. 이러면 기본 사용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핀 모드라는 명령으로 LED는 아웃풋, 버튼은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LED는 출력, 버튼은 입력으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set direction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for 문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alt로 alt로 대문자 true가 아니라 소문자 true 혹은 1과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for만 하나로 통일해서 쓰려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은 for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변수값, 다음 조건, 다음 동작 이런 형식인데 while은 그냥 뭐 변수에 대한 조건값 하나만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무한반복 형태로 할 거니까 for로 간단하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버퍼에 값을 읽는 게 들어가는데요. 디지털 리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 번 핀을 읽을 것이냐 라고 해서 비틴 이 값을 이건 이제 값을 리턴 받아서 이제 값을 리턴해 준 형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뭐 리드 밸류에서 버퍼랑 랭으로 쓰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문으로 입력받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Cout, C++은 Cout을 사용하는데 C 같은 경우는 printf를 사용하게 됩니다. 버튼 %d %d는 이제 int형을 출력할 때 사용하고요. 줄바꿈도 넣어줍니다. 뒤에 버튼을 넣어주고요. 딜레이도 한 0.1초 혹은 0.5초 간격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메인이니까 리턴 0으로 마무리도 해주고요. 일단 이걸 저장해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라이브러리가 있다 보니까 컴파일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컴파일하는 거는 C 같은 경우는 GCC를 사용합니다. 다음 파일명을 적어주고 똑같이 버튼 와이어링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주고 뒤에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을 다 넣어주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다시 소문자 L을 써준 다음에 와이어링 파이 적어주면 되고 우리가 쓰는 이제 와이어링 파이 자체가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 넣어줍니다. pthread -l rt -l m 라이브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create 라이브러리까지 넣어줍니다. 컴파일 오류가 있었는데 버튼이 아니라 버퍼를 출력해야 되죠. 다시 컴파일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줄바꿈을 실수로 지웠네요. 네,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고 여기 보면은 버튼 언더바 와이어링이라는 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튼 언더바 와이어링을 실행해 주면은 현재 버튼이 0인 상태라고 나오고 이렇게 보면 누르면은 1 다시 떼면은 0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로 종료를 해주고 이걸로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사실 디지털 라이트, 그리고 LED, 그리고 0 혹은 1, 하이, 로우일 수도 있고 뭐 트루 펄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랑 로우는 이 내부적으로 0이랑 1로 바뀌도록 디파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버퍼라는 값도 인트로 0 혹은 1의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이나 로우를 써줄 수도 있지만 이 버퍼 값을 이렇게 바로 써주게 된다면은 디지털 리드를 한 값을 버퍼로 바로 바꿔서 해줄 것입니다. 뭐 이걸 아예 반전을 준다거나 하면은 약간의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지만은 그냥 이제 버튼 입력에 따라서 LED를 제어하는 거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한 100ms 정도로, 그러니까 0.1초 정도로 줄여주고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컴파일을 해주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듯이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아니면 켜져 있는 상태. 왜냐면 1일 때 이제 전류가 안 흘러서 꺼지고 0일 때는 이쪽 화면 이쪽 핀 자체가 0이면은 전류가 흘러서 켜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하는 것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로 종료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와이어링 파일을 이용해서 C 계열, 그러니까 C++과 C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C의 와이어링 파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강 디지털 입력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